우리 태양계는 은하수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 매우 평온하고 차분한 곳입니다. 태양계 안에서는 40억 년 넘게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요. 지구상에서 6,500만 년 전에 해성 낙하와 같은 비참한 대지해가 일어났을 때조차 태양계 전체의 안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만약 어느 날 이 안정이 끝난다면 태양계로 뭔가 위험한 우주물체가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마그네타라는 중성자별이 떨어진다면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어떠한 판타지도 통제 가능한 엄격한 관리하에 놓여있죠. 그럼 오늘도 함께 파멸적인 대재앙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마그네타라니? 마그네타가 태양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기 전에 우선 마그네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마그네타를 특수 중성자별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중성자별은 초신성 폭발 후에 생기는 타고 남은 찌꺼기입니다. 이런 찌꺼기의 질량은 사실상 그 별의 핵이었던 부분의 질량인데 대부분 태양 질량의 3배를 넘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입니다. 핵의 질량이 이 한계를 넘을 경우 초신성 폭발 이후의 항성은 중력 붕괴되어 블랙홀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과는 관련이 없어요. 다시 중성자별 얘기로 돌아올게요. 핵의 질량이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 미만인 경우 폭발 후의 핵은 달걀과 같은 구체가 됩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흰자에는 중성자, 전자, 원자핵이 있고 얇은 껍질에는 원자핵과 전자밖에 없습니다. 중성자별은 반경 10에서 20km 정도로 매우 작고 질량은 태양과 같은 정도입니다. 즉 매우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이죠. 몇천만 톤이나 되는 성량값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마그네타는 1초에 몇 회라고 하는 놀라운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중성자별입니다. 때문에 이 별은 놀라운 세기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마그네타라 이름 붙여진 것이죠. 만약 달 대신 마그네타가 있다면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철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두 말이죠. 예를 들어 숟가락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지구에서 우주 공간을 지나 마그네타로 끌려가는 철들의 긴 행렬을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대참사 전조. 그럼 이제 제대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모종의 이유로 마그네타가 은하핵을 도는 태양의 궤도를 가로질러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이제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보다 더 가까운 지점에 와 있어서 오르트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맨눈으로 마그네타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더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모든 중성자별에는 광구층이 없으며 별 자체도 희미한 밝기입니다. 절대 등급은 10 정도인데 참고로 태양은 4.83, 시리우스는 1.4입니다. 이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별은 밝아져요. 중성자성 중에서도 마그네타는 주로 감마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강렬한 방사능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구상의 모든 핵폭탄과 핵발전소가 한 번에 터지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멀리 있는 준행성, 예를 들어 에리스, 공공, 세드나 등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불청객 마그네타는 태양보다 준행성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은 오르트 구름 물체에 작용하기 시작하며 천체는 통상의 궤도에서 빗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변이 일어나요. 태양계 외연 천체와 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궤도를 도는 무수한 해성과 소행성도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마그네타에 매료되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중성자별의 중력은 별 자체가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막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별의 근처에 있다면 여러분의 몸, 그러니까 별에 접해 있는 쪽에 다른 부분보다 훨씬 강한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게 생각해도 외상을 입을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편 충분한 크기를 가진 물체의 경우 조성력에 의해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 파편은 마그네타를 돌게 되거나 마그네타로 향하게 됩니다. 순전히 운에 달린 거예요. 마그네타를 향해 가는 경우 파편은 도중에 원자로 분해되고 그 원자는 전자로 분해될 것입니다. 마그네타가 태양에 조금 더 접근하면 더 많은 해성이나 소행성이 낙하해 옵니다. 그 잔류물은 마그네타 주위에 플라즈마 구름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마그네타의 강력한 자기장이 플라즈마를 데우기 시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과 똑같아요. 다만 마그네타라고 하는 전자레인지의 자기장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입니다. 2단계가 되면 우리는 마그네타를 처음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고 점점 밝아지는 별처럼 보일 거예요. 마그네타는 하늘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성을 동반합니다. 오르트 구름에서 다행히 마그네타로 떨어지지 않고 궤도만 벗어난 천체가 이 해성입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태양계의 안쪽 부분을 향해 나아가요. 이는 과거 목성이나 토성, 천왕성이나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그곳에서 튕겨나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해성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건데요. 심하게 많이, 몇십에서 몇 배까지의 다양한 해성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매우 크고 밝고 긴 꼬리를 가진 것들도 있어요. 몇몇은 대낮에도 보일 겁니다. 옛날부터 해성은 다양한 재앙의 전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경우는 그 오래된 미신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무시무시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죠. 먼 우주에서 시작된 세상의 종말. 앞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마그네타는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입자가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방사선을 받아요. 처음에는 대기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네타가 해왕성 궤도를 가로지를 때는 지구의 대기권도 자기장도 더 이상 도움이 안 됩니다. 엄청난 방사선에 의해 지구는 완전한 불모지가 될 것입니다. 태양계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행성의 궤도는 예측 불가능해지고요. 목성이 지구를 집어삼키거나 달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그네타가 가로지를 때 거대 행성인 목성과 토성, 그 위성이 궤도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그 위성에는 예외 없이 태양계의 행성 이래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운석우가 내릴 것입니다. 운이 나쁘면 지구는 운석도 소행성도 해성도 아닌 준행성과 정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마그네타 자기장의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그네타로 지구의 금속 물건들이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구에 마그네타가 접근하기 훨씬 전에 이미 지구상에는 숟가락도 칼도 철골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인류도 이미 소멸되었을 거고요. 어쩌면 지구 자체도 말입니다. 지구 또는 그 잔류물은 마그네타에 이끌려 표면에 있는 플라즈마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온 손님은 태양을 향해 가서 아마 두 별은 공통의 중심주의를 회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구름은 한때 행성이나 위성이었던 물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의 종말도 이제 끝입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마그네타는 극도로 희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마그네타는 몇 개 정도로 모두 아주 먼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타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는 시나리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렸으니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또 SNS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